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응원 많이 하는데 게시물 저기 콘텐츠를 안 올리는 게 너무 조금 미안해지기도 하네. 그지? 근데 뭐 하자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니는 그런 생각 안 하나? 그러자니 또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안 하자니 또 어떤 내 자신하고의 약속이기도 한데 그것도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웃기는 거고 나이가 55살이 돼도 내 고민이 많네 쓸데없이. 반갑습니다. 졸사맘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27일 저녁입니다. 저희 집은 냉파 중입니다.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는 이제 장을 그만 보려고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물론 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씩 냉장고를 좀 비워가지고 내년에는 좀 깔끔한 마음으로 살림을 한번 다시 잘 해볼까 하는 생각에 졸사 이야기를 어떤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보다가 문득 내가 졸사한테 엄마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 이야기에 필요하겠구나 하는. 저는 혼자 산 지가 거의 16년 그 정도 되고 제 아들 애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는 제가 재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아들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또 여자로서 행복도 찾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 정도면은 나는 재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사실 재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 집으로 동혁이랑 예원이랑 애들 아빠가 온 거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동혁이는 좀 순둥순둥한 애가 돼가지고 바로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동혁이는 좀 쉬웠어요. 말하자면 조금 애가 순하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또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보였었고 예언이 같은 경우에는 졸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침하고 자기 표현 잘 안 하고 잘 안 웃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같이 살게 된 지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일 거예요. 아마 한여름이었는데 저희 집에는 그때 당시에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가 2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졸사가 이제 어떤 성격이냐 하면 선풍기를 이제 제가 출근하고 없으면 저희 아들이 방학이라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동혁이랑 그리고 졸사랑 또 애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도 있었고 저는 출근하고 없으면 그 한여름에 이제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선풍기를 이렇게 회전으로 해놓으면 한 대는 회전으로 해놓고 한 대는 졸사 차지였어요. 자기가 한테 안 주면 삐지고 기분 나빠하고 또 제가 없으면 또 자기 기분을 다 표현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못된 동생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 방에도 아예 자기 방 졸사방은 따로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방 3칸이었는데 한 칸을 터서 한 칸이 거실로 되어 있었는데 제 아들이랑 동혁이랑 거실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졸사 방이라고 준 게 이제 공부방이에요. 공부방인데 그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큰일 났다 하면서 엄마 아무래도 재혼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아니 쟤 보통 넘는 애라고 엄마 쟤 때문에 재혼 생활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싸가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얀색 바지를 사고 싶어 하더래요. 예원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랬대요. 우리 엄마 돈 많은데 뿌잉뿌잉 우리 엄마 딸을 안 키워봐서 너같이 이쁜 애가 뿌잉뿌잉 엄마 이거 사주세요. 이러면 분명히 사줄 거다. 이 엄마한테 그렇게 좀 애교 좀 부리라고 그랬더니 안색이 싹 변하더니 싫어요. 저는 절대로 엄마라고 안 부를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나한테 전하면서 엄마에 대한 감정도 감정이지만 제가 마음도 안 열고 되게 못됐다고
엄마가 있을 때 하는 행동하고 엄마가 없을 때 하는 행동하고도 다르고 그래서 엄마 너무 걱정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래 엄마 알아서 할게 하고 끊었어요. 끊고는 저도 고민이 되죠. 아 복병이 있었구나. 그냥 남편 순하고 뭐 동혁이 순하고 그냥 그런 대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또는 또 뭐 제대로 된 가정을 한번 꾸려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나치게 새침하고 지나치게 이게 마음의 벽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좋게 말해서 마음의 벽이고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었던 거죠.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나는 계속 주는 입장인 거예요. 저랑 같이 살게 되면서 저희는 용돈 제도도 만들었거든요. 주급을 매주 월요일 날 주급을 동혁이랑 예원이랑 주고 또 밥은 저는 또 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은 끊임 뭐 한 끼도 안 빠뜨리고 잘 챙겨주고 제가 하는 역할은 계속 주고 있는데 얘는 받을 때만 받고 돌아서면 끝인 거예요. 돌아서면 쌩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래서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조금 예원이가 제 속을 건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원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안방에 앉혀놓고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고 싶노? 오빠한테 얘기 들으니까 네 죽었다 깨나도 엄마라고 하는 소리는 안 하겠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혼내키는 줄 알고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엄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를 혼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생각을 잘 해보라고 하는 얘기라고. 엄마라고 안 부르고 그냥 옆집 아줌마처럼 아줌마라고 부른다면 너도 엄마는 없었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엄마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내를 아줌마로 부르면은 나는 네한테 아줌마로서 역할밖에 안 하고 싶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네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겠지 하고 해준 거였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해줄 거라고. 너를 위해서 밥을 하거나 너를 위해서 옷을 사거나 너를 위해서 용돈을 주거나 그거 나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왜냐면 너한테 나는 아줌마인데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노. 더군다나 옆집 아줌마 같이 살면서 네 빨래까지 해주고 그렇게는 못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생각해 봤는데 니도 알다시피 나는 이 집도 내 집이고 내가 일단은 내가 아빠보다는 가진 게 더 많지 않냐. 아빠보다 나이도 많지만 그래서 모든 돈은 엄마 내 손을 거쳐야 나가는데 네가 뭔가를 취득을 얻으려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그만큼의 대가를 나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엄마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는 엄마 그 사람들의 엄마처럼 엄마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네가 계속 아줌마로 부를 것 같으면 그냥 아줌마 역할만 할 거야. 아줌마는 그냥 눈에 띄면 안녕 잘 잤어? 잘 갔다 와? 그 인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물질적으로 니한테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니한테 아줌마인데. 잘 생각해봐. 엄마라고 부를 건지 아줌마라고 부를 건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생각해야 될 문제고 내 말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도 네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원아 줄 잘 써야 된대. 인생은 줄을 잘 써야지. 줄을 잘못 쓰면은 니한테 줘야 될 것도 엄마가 내가 안 줄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이랬어요. 안방을 나와서 이제 제 할 일을 했죠. 그리고 그날 밤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간다고 가고 난 뒤에 보니까 제 화장대 위에 포스트잇으로 조그맣게 엄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예원이 드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쑥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퇴근해서 오니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호칭이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재혼 가정에서는 아줌마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저씨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 재혼 가정 보면 애들이 같이 엄마랑 같이 사는 분한테 아저씨라고 부르고 삼촌이라고 부르고 또는 어떤 남자 쪽 아이들은 이모라고 부르고 아줌마라고 부르고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같이 가정을 꾸렸으면 어느 정도 가족 구성원의 어떤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호칭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마 엄마로 가는 첫 발자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뭐 그때부터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저도 또한 엄마라는 이름의 그 호칭의 무게감 그것 때문에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손 내밀기가 좀 쑥스럽다 해도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는 가족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